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9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르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중앙과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하일라와 많이 있으며 이들은 빠르고 정교한 패스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조절합니다. 최근 레체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공격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니의 골 결정력 부재는 파르마의 공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베와 모하메드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개인 능력과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원 싸움에서 파르마가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르마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상대가 수비를 단단히 하거나 빠른 역습을 시도할 때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소리오와 발로그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가 빠르게 전환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 배후 공간 관리가 미흡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 문제는 칼리아리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빠른 역습과 롱볼을 활용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파르마의 수비진이 이 부분에서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칼리아리는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피콜리의 제공권과 루분보의 빠른 침투를 이용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칼리아리의 전술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빠른 전환과 높은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크레모네세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으나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콜리와 루분보의 공격 조합은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칼리아리는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올리더라도 이후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적으로 칼리아리는 루페르토를 중심으로 한 3백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선제의 실점을 허용하면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상대가 지속적으로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경우 칼리아리의 수비진은 이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르마는 이러한 칼리아리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측면에서의 공격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파르마는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칼리아리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르마는 공격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칼리아리의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칼리아리가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전술을 사용할 때 파르마의 수비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예상 외의 실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파르마는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베르나베와 모하메드 같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들의 활약에 따라 공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파르마의 이성과 측면 자원들이 칼리아리 수비의 빈틈을 공략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르마가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칼리아리의 단조로운 공격 전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칼리아리는 수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역습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파르마의 체급 우위와 공격 자원의 풍부함을 고려했을 때 파르마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으로 세메뇨, 클루이베르트, 타바니에와 같은 공격 자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로 2선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최전방에 위치한 에바니우송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본머스는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후이센과 자바리니의 조합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히 롱패스 대처 능력이 떨어져 상대의 빠른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은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0으로 완패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수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면 사우샘프턴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주로 속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팀은 페르난데스와 디블링의 전진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패스 능력과 경기 조율력은 사우샘프턴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전방에서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이저의 신체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아처의 단조로운 플레이 또한 공격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샘프턴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이 단조롭게 전개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우샘프턴의 수비 또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티븐스가 퇴장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베드나렉, 하워드, 벨리스가 수비진을 구성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아 상대 공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경기 중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들의 수비 불안정은 최근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경기 내내 지속되었고, 이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머스는 중원에서부터 경기를 풀어가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사우샘프턴이 시도하는 역습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샘프턴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효율적이지 않은 만큼 본머스가 이를 차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팀 모두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머스가 상대적으로 경기를 더 많이 지배하고 사우샘프턴의 수비 불안정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본머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사우샘프턴은 이를 뒤집을 만한 공격적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